이성수 학생. 하면 될 것 같아. 좋습니다. 또 있었나요? 김채은 학생? 김태현 학생도 있나요? 김태현 학생도 아, 그러면 모두가 온 건가요? 모두가 왔다고 생각을 하면 알겠습니다. 숙제는 할 만 하셨던가요? 숙제 잘 제출이 된 것은 봤는데, 이 정도면 막 엄청 부담스럽지 않았죠? 10문제 정도? 나는 좀 숙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말하긴 좀 그렇겠지. 모두가 그리고 숙제를 줄이고 싶어 하겠지만, 혹시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어떻게든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 정도의 로드로 항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오늘 숙제가 또 나갈 예정이니까, 숙제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시작 전에, 오늘은 수업 임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충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되게 유명한 영상인데 골프공 같은 걸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엄청 딱딱한 골프공인데도 불구하고 딱딱하게 되어 있는 물체가 거의 막 물렁해질 정도로 물렁해지는 것처럼 많이 압축이 되었다가 다시 반발이 돼요. 이러한 문제가 사실 컨택트 다이나믹스고 이거는 사실 렉처 세미나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이 컨택트 다이나믹스를 모델링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팩트를 다이나믹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컨택트 다이나믹스를 굉장히 잘 모델링한다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레그드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있어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움직임이 이게 결국 바닥에서의 컨택트 다이나믹스를 잘 모델링을 해야지 로봇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라서 걔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구현할 수 있을까, 잘 모델링할 수 있을까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임팩트, 어떻게 뭔가 충돌이 생겼을 때 그 충돌이 어떻게 다이나믹스를 변화시키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파티클 입자가 벽이나 어떤 큰 리지드 바디에 부딪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속도가 T와 VN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벽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날라오는 속도예요. 그럼 얘가 벽에 정확하게 딱 부딪히고 벽에서 부딪힌 이후로는 다시 반사가 돼서 이러한 형태로 V로 속도가 튀어나오겠죠. 어, 그랬을 때 이 부딪히는 방향의 노멀한 방향, 수직인 방향을 VN, 거기에 이 평행한 방향을 VT라고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가정하는 것은 부딪히는 순간에 작용하는 힘이 노멀한 방향으로만 작용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 이거는 단순히 가정인데, 실제 물리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사실 성립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 탄젠셜한 방향으로 힘은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젠셜한 방향에 힘이 작용하려고 하면은 이게 프릭션이 있으면, 어쨌든 프릭션이 여기에 수직항력이 작용하면 수직항력의 반대 방향으로 속도에 프릭션이
힘이 작용을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딪히는 벽이 프릭션리스라고 프릭션이 자체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 작용하는 이 뮤가 0이 되니까 프릭션 자체가 0. 그래서 이 수직인으로 작용되는 힘만 적용이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이 결국 모든 움직임은 AMB, 앵귤러 모멘텀 밸런스로서 운동량의 변화가 결국 힘으로 써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이 힘은 일정하게 작용되지가 않고 아까 골프공을 봤을 때처럼 골프공이 부딪히면서 약간의 좀 압축이 되고 그 압축이 됐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시간이 생기는데 그 아주 찰나의 시간을 t-부터 t+까지라고 합시다. 처음에 막 부딪히기 시작한 순간이 t-고 t-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압축이 많이 될 때까지 힘이 증가를 돼요. 힘이 증가하다가 최대로 압축이 되었다가 최대로 압축해서 다시 돌아오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힘이 조금씩 더 적용이 되고 거기 끝에서 얘가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순간을 t+라고 했을 때 압축이 되는 시간 동안은 이 period of compression t-부터 t0, restitution 반발이 되는 상황에서는 t0에서부터 t+라고 합시다. 이 풀스는 어쨌든 이 t-st+까지 변화하는 함수인데 변화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운동량의 변화의 관점에서는 얘를 둘 다 dt를 곱해주면 운동량의 변화는 fdt라서 얘를 적분을 해주면 t-부터 t+까지 운동량 자체의 적분이니까 얘는 vt+에서 vt-. 운동량의 변화 자체가 시간을 t-에서부터 t+까지 적분한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어떻게 힘이 이렇게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힘 자체가 이 시간에 따라서 적분한 것을 힘을 전체적으로 dt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 운동량의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t0는 속도가 0일 때입니다. 그 여기에서의 속도는 그 노멀한 방향에서의 속도만을 의미하는데 팔티클이 벽에 부딪히는 순간 부딪히고 이게 결국 처음에는 부딪히는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V가 있잖아요. V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V가 0이 됐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V가 생길 테니까 V의 N만의 그래프를 봤을 때 얘가 뭐 이쪽의 방향으로 속도가 있다고 하면 속도가 어느 순간 있다가 폴스가 작용돼서 적용이 됐다가 딱 제일 많이 붙어 있을 때 N이 0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VN의 반대 절대값이라고 해야겠네. 절대값이 아니면 얘는 뭐 이렇게 될 텐데 힘이 눌러지는 순간 따라 속도가 줄어들다가 정확하게 t0일 때 제일 압축이 되어 있을 때 V가 0이 될 거고 멈추는 순간이 될 거고 그 상황에서는 다시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 식으로 힘이 작용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얘는 어쨌든 벡터고 얘도 벡터입니다. 근데 force가 탄젠셜한 방향으로는 적용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t의 방향으로 탄젠셜한 방향에서는
결국 f의 dt가 적분을 한 게 0인 거잖아요. t 마이너스에서부터 t 플러스까지. 왜냐면 폴스 자체가 계속 0이니까. 여기서 t는 방향입니다. 여기는 시간이고. 그런 측면에서 mv의 t 방향의 t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mv의 t 마이너스는 0. 얘는 방향, 얘는 시간. 즉 vt의 t 마이너스는 vt의 t 플러스. 탄젠셜한 방향, 이 평행한 방향, 벽과 부딪히는 평행한 방향의 속도는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부딪힌다고 해서 속도가 줄지는 않고, 오직 n 방향으로 갔을 때 얘는 mvn t 제곱. 아, n 방향으로 네 적용이 되는데 씁시다 일단. t 제곱. 이 t0에서부터 t-까지만 본다고 할게요. t-에서부터 t0까지 이 작용된 힘의 적분을 p 햇이라고 합시다. 왜냐? 이 결국 p 자체를 적분한 거니까. 그 시간 동안 t-부터 t0까지를 컴프레션이 작용된 운동량. 그래서 p 컴프레션, p 햇, mvn, p 플러스 마이너스 mvn, t 제로가 레스티튜션이 적용된 운동량. 그래서 p 레스트라고 보면 결국 이 자체에서부터 작용된 운동량과 여기 자체에서 작용된 운동량이 계산이 되는데 우리가 이 v t0를 일 때는 t0의 정의 자체가 벨로시티가 0이 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날아가고 얘도 날아가서 마이너스 mvn t 마이너스가 이 컴프레션 mvn t 플러스가 이 레스티튜션이라고 운동량이 계산이 됐어요. 이랬을 때 VN이 어쨌든 T-에서 들어오는 벽으로 부딪히려고 하는 속도가 있었고, 처음에 얘가 이렇게 V를 간다고 했을 때 VN 방향으로 부딪히려고 하는 속도가 있었고, 부딪힌 다음에 다시 이렇게 튀어나오는 상황에서 VT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VT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여기에서의 VN의 T 플러스가 생기는데, VN의 여기는 T 마이너스고, VN의 T 플러스와 VN의 T 마이너스의 비율이 달라져요. 얘 비율을 E라는 단발계수로 정의를 합니다. E는 V N T 마이너스 분의 V N T 플러스의 절대값 혹은 P 레스트 P 컴프레션으로 단발계수를 정의를 해. 그랬을 때 E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단발계수 콜피션트 오브 레스티튜션이라고 부르고 이 단발계수를 기반으로 얘가 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E는 1일 때 우리가 이거를 purely elastic, 완전 탄성, P2가 0일 때를 perfectly plastic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탄성의 반대가 한글로 뭐죠? 일반 물리에서 플라스틱 잘 모르겠네. 여하튼 네, 그렇다고 합시다. 그 탄성 계수로 따라서 어쨌든 이 n 방향으로 속도는 바뀌는 것을 파악을 하고 이 e라는 값의 정의는 결국 실험적으로밖에 나오지 않는 값이라서 그냥 어떠한 값이 주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속도가 이렇게 변한다라고 우리는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n 방향으로는 속도가 변하고 p 방향으로는 패러럴 방향으로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무슨 말이냐? E가 0이라는 것은 돌아오는 속도가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진흙 같은 걸 던졌을 때 진흙이 벽에 딱 던지면 부착이 되죠. 그래서 아예 붙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속도가 없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컴프레션과 레스티튜션이 있어가지고 레스티튜션에 따라서 이 속도가 V0에서부터 다시 역반발로 하는 속도가 생기는데 이 말은 이 역으로 발생되는 레스티튜션 포스가 0이라는 말과 같아요. 뭐 진흙이나 뭐 이런 것처럼 아예 붙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2가 1일 때나 2가 0과 1 사이일 때나 2가 0일 때 물체를 벽에다가 던져본다고 합니다. 2가 0일 때는 정확하게 딱 속도가 붙죠. 공이 붙을 테고 반발되는 속도가 없으니까 2가 0이라는 것은 얘가 다시 벽으로부터 튀어나오는 노멀 속도가 없으니까 벽에 붙은 상황에서 2의 t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붙고 나서 그냥 이쪽으로 붙은 채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왜냐? 이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멈추려면 얘는 프릭션이 작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프릭션이 없는 월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가 0일 때는 물체를 던지면 물체가 그대로 붙고 쭉 움직이는 형태로 VT만 유지가 될 거예요. 이가 정확하게 이를 때는 이쪽으로 가는 VN 처음에 T-와 VN T 플러스의 크기가 그냥 반대 방향으로 정확하게 같아요. 이 2의 개수 자체가 얘를 절대값이 아니라 사실 마이너스 VN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방향 벡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정확하게 같은 속도로 튀다 보니까 입사각의 반사각처럼 여기와 여기에 세타가 같게 됩니다. VN도 같고 그러니까 VN의 크기도 같고 VT의 크기도 같으니까 정확하게 같은 속도로 같은 각도와 같은 속도로 튀게 되는 거고요. 그 중간의 관점에서는 이 VN이 더 작아지죠. VT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VN이 더 작아진다는 것은 이 벡터에서 이게 VN이고 이게 VT인데 이게 더 작아지는 것은 이만큼 이렇게 점점 각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하는 각도가 이게 처음에 들어가는 각도가 입사 각도가 세타라면 이 세타 프라임은 세타보다 커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세타 프라임이면 그래서 이게 커지다가 2가 0이 돼버리면 아예 세타 프라임은 항상 0이 되는 아니 90도가 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충돌이 발생했을 때 에너지 관점에서 예를 보면 운동 에너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운동 에너지에서 T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딪히기 직전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 v 제곱인데 이 v를 n 방향과 t 방향으로 나눠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T 플러스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얘도 마찬가지로 N방향과 T방향으로 나눠서 쓸 수가 있지만 N방향의 경우에는 탄성 개수에 의해서 이만큼의 VN으로 줄 테고 이거의 제곱이 되죠. 더하기 탄젠셜한 속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E가 1보다 항상 작은 값이기 때문에 E가 완벽하게 1일 때 퓨얼리 엘라스틱한 완전 탄성일 때는 얘가 속도가 유지돼서 에너지가 유지가 돼요. 에너지 컨저베이션이 일어나는 거고. E가 1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항상 에너지를 잃습니다. 이 크기 자체가 당연히 원래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퓨얼리 일라스틱 할 때만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나머지의 모든 상황에서는 VT는 유지가 되지만 VN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탄성 계수를 보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탄성 계수가 어느 정도 주어진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게 될 텐데 탄성 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사실 탄성 계수라는 것은 두 오브젝트가 부딪히게 되면은 그 오브젝트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얘의 탄성 계수와 얘의 탄성 계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두 오브젝트가 다른 상황일 때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탄성 계수를 따져야 되는데 이때 부딪히는 조건은 얘의 센터 오브 매스와 얘의 센터 오브 매스가 정확하게 얼라인 되는 상황으로 부딪혀가 돼요. 자, 우리는 지금 팔티클에 대해서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얘가 큰 리지드 바디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큰 뭐 야구 배트가 있다고 합시다. 야구 배트가 있고 공이 있는데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냥 야구 배트를 뭐 휘둘르든 가만히 있든 이라고 생각했을 때 부딪혔을 때 그럼 얘가 어떤 속도로 튀고 나무 배트도 이렇게 속도를 튀는데 그냥 가만히 부딪혔다고 상상을 했을 때 얘가 리지드 바디가 아니면 탄성 계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나무 배트의 COM이 여기면 여기로 이렇게 힘이 작용돼야지만 정확하게 COM으로만 힘이 작용이 돼서 이 야구 배트의 회전이 생기지 않을 때 탄성 계수가 정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두 파티클이 부딪히든 간에 아니면 어떠한 리지드 바디에서 이렇게 벽과 부딪히는 간에 회전 운동이 관여되지가 않아야지 그걸로 기반으로 탄성 계수가 정의가 될 수 있어요. 회전 운동이 생기는 순간 탄성 계수가 아니라 탄성 계수로 이걸 운동을 정의하기는 어렵고 회전 관성의 변화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건 또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해볼 거고 여기에서는 어쨌든 간단하게 벽과 어떠한 물체가 부딪혔을 때의 탄성 계수라고 합시다. 얘를 어떻게 쉽게 측정할 수 있냐? 그냥 공을 떨어뜨렸을 때 공이 어쨌든 얘한테 부딪히고 얘가 다시 부딪힌 다음에 올라올 거잖아요. 그럼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 VT-와 올라오려고 하는 순간의 속도 VT 플러스를 재면 우리의 탄성계수의 정의는 마이너스 VT 플러스 VT 마이너스니까 이 속도를 측정하면 탄성계수를 잴 수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봤을 때 속도를 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네, 스피드미터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벨로시티를 측정하는 것도 어렵고요. 폴스도 아까 탄성하는 거에 따라서 폴스가 이렇게 t-에서부터 t 플러스까지 폴스가 작용이 되는데 이 폴스를 다 합쳐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누적해서 운동량 변화가 얼마만큼 적용됐는지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나 움직인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시간과 움직임으로 어떻게 탄성계수를 측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면 여기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g로 작용을 하고 어, 처음에 h 마이너스에서 높이를 떨어뜨렸을 때 얘가 부딪히고 나서 다시 올라간 높이가 h 플러스라고 합시다. 그럼 이 h 마이너스와 이 h 플러스의 관계를 보면서 높이를 거리를 기반으로 탄성계수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맨 처음 h 마이너스에서 그대로 얘를 떨어뜨리려면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기 때문에 mgh 마이너스가 2분의 1m v 마이너스 제곱. 여기에서 그대로 움직이려고 했었던 속도가 v 마이너스. 여기서 그대로 오려고 했을 때 속도가 v 플러스고 v 플러스가 h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서는 2분의 1m v 플러스의 제곱이 mg h 플러스로 변환이 됩니다. 이 두 식으로 v 마이너스는 루트 2gh 마이너스 v 플러스는 루트 2gh 플러스. 그래서 탄성계수는 v 마이너스 분의 v 플러스의 크기로 계산해주면 되니까 루트 2gh 마이너스 분의 gh 플러스. 이 높이 어떠한 측정 높이에서 얘를 떨어뜨렸고 걔가 얼마만큼 높이로 올라왔는지를 측정할 수 있으면 이건 측정하기가 쉬운 매저니까 그걸 기반으로 탄성계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위, 위치도 사실 어, 정확하게 우리가 위치를 찾아가기도 약간은 어려운 매저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상황을 가정해서 공을 처음에 아, 어떠한 X 방향으로 속도가 있는 상황으로 공을 던졌다고 합시다. 그럼 공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처음에 한 번 부딪혀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부딪혀서 이런 식으로 궤적이 생길 거예요. 이 파티클의 움직임은 여기에 적용되는 힘은 중력밖에 없고 그래서 x 닷은 마이너스 gt 플러스 v 제로. 이걸 적분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플러스 v 제로. 이 변이를 위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처음 떨어졌을 때 이 시간을 t 제로라고 합시다. t는 0을 여기를 기준으로 t는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기준에서 얘가 처음에 vx를 가져왔으면 얘는 vx는 계속 vx인 거고 여기가 막 처음 부딪히고 올라가려고 했을 때의 v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의 v는 v0라고 하면 v0는 v0의 y와 v0의 x로 나누는데 얘는 사실 vx랑 똑같은 거고 그럼 v0의
y만 가져왔다고 했을 때 이 v0 y가 0이 되는 순간, 즉 맥스 하이트에 도달했을 때의 시간은 h0의 y의 t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해서 어, 아, 얘가 여기 맥스가 아니라 여기까지 올랐을 때의 시간이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x는 벡터인 거고 h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할게요. 여기에서 x는 벡터로 x, y를 포함한 상황에서 처음에 v0와 이게 제너럴하게 써줄 수 있는 식인데 y 관점에서만 봤을 때 y는 뭐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플러스 v0의 y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럼 처음에 이 v0의 y에서 y가 t는 0일 때 y가 0인 거고 여기에서 t가 몇이냐라고 궁금하면 어쨌든 이것을 똑같이 풀면 되니까 v0 y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0이 되는 t는 0일 때 당연히 y도 0이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t에서 얘가 y가 0이 되는데 이때 t를 0으로 t끼리 약분을 해주면 v0 y는 마이너스 2분의 1 gt는 0. t는 g분의 2 v0 y. 그래서 다음번에 얘가 돌아오는 시간이 t는 g분의 2 v0 y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여기 1'이라고 2'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v0였고 여기에서의 속도는 v1이라고 했을 때 이 간격의 시간, 이 간격의 시간은 또 마찬가지로 g분의 v1 y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어떠한 속도로든 얘가 던졌을 때 VXA가 어떠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부딪히게 될 거고 움직이는 건 사실 신경 쓰지 않고 얘가 어떻게 부딪히고 나서 처음에 V0와 V0Y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 이후로 다시 부딪힐 때까지의 이 간격의 시간 T'에서 T까지의 시간은 G분의 2V0Y인 거고 T'에서 T'까지의 시간은 G분의 2V1에서 Y예요. 코에피션트 반발 계수는 V0Y 분의 V1Y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기반으로 이 델타 T에 맞춰서 쓸 수가 있죠. 이 말은 V0Y는 2분의 1 G T 프라임 마이너스 T 분의 2분의 1 G T 프라임 마이너스 T 프라임 그러니까 T 프라임 마이너스 T분의 T 프라임 마이너스 T 프라임 즉 얘가 처음에 부딪히는 순간부터 다시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의 걸린 시간을 재고 그 다음에 또 걸린 시간을 쟀을 때 그 시간의 비율이 반발 계수다 라고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방법으로는 맥스 하이트를 통해서 잴 수가 있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다시 튀어오르기 될 때까지 부딪히는 시간으로 산성 개수를 잴 수가 있습니다. flight time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낼 건데,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네. 사실 탄성계수의 중요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얘를 어떻게 쟀냐도 그냥 수식적으로 나열해서 이해하면 될 거고, 탄성계수가 이에 따라서 어떻게 반발되는지, 속도가 변화하는지를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어차피 일반 물리 이런 시간에서 배웠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집중을 해봐요. 어떠한 차나 어떠한 물체를 움직인다고 합시다. 여기에다가 힘을 적용했어요. 아, 얘가 힘을 적용하지 않고 V0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에 바닥은 프릭션이 없는 상황에서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V0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여기에 아주 작은 높이의 컬브가 있어요. 그럼 컬브에 이 운동이 부딪히는 순간, 이 컬브 때문에 얘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형태로 모션을 취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떠한 최소 속도 V0가 있어야지 얘가 정확하게 올라갈 수 있냐, 이 턱을 넘어가가지고 뒤집어지냐의 문제를 풀 거예요. 차가 V제로 이렇게 막 가고 있다가 여기에 뭔가의 컬브, 그러니까 방지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방지턱에 딱 부딪혔는데 속도가 크면 이 차가 그냥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게 될 텐데 차가 넘어가지고 뒹굴뒹굴 굴릴 텐데 뒹굴뒹굴 구르지 않을 또 최소 속도가 얼마냐? 혹은 뒹굴뒹굴 굴게 되는 딱 최소 속도가 얼마냐? 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상황들을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이걸 다이나믹스의 기반으로, 역학의 기반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좀 간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가정이 우리가 지금 충돌을 할 때 반발 계수도 그렇고 그 센터 오브 매스끼리 이렇게 얼라인되게 포스가 작용했을 때 이 충돌을 정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회전이랑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심플하게 가정을 하는데 이 방지턱 컬브에서부터 발생되는 힘이 있을 거예요. 힘이 작용되는데 이 힘이 정확하게 차에 센터 오브 매스에 힘이 작용한다고 합시다. 이 충격, 임펄시브 포스가 센터 오브 매스에 작용하는 형태로 자, 어, 가정을 할게요. 얘는 처음에 V0라는 2의 X방향, 2의 Y방향이면 X방향으로 V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임펄시브 포스가 이렇게 작용을 했어요. 그 이외에 작용하는 힘들은 중력이 있을 거고 위로 올라가는 수직 항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 힘이 작용되는 동간에 이 힘이 어쨌든 임펄시브 포스니까 닿고 있어야 적용이 되잖아요. 계속 닿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게 힘이 전가가 되고 닿는 상황에서 얘가 아주 작기 때문에 얘를 약간 통과하는 것처럼 회전을 하게 될 텐데 여기 커브를 B라고 하면 B라고 하면 B를 기준으로 회전하는 형태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의 딱 충돌 직후에 발생한 속도, 이게 좀 과장해서 세타를 크게 그렸지만 충돌 직후에 변화하는 속도를 V 플러스라고 하면 이 V 플러스는 여기에 수직인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돼. 그러니까 수직인 방향으로 속도가 생겨요. 왜냐? 얘는 B를 기준으로 하는 회전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과장해서 그린 거지만 처음에 딱 부딪혔을 때 그럼 여기로부터 이렇게 수직인 방향으로 속도가 나야지 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순수하게 회전 운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넘어가서 얘가 롤 오버 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수직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에 뭐 이렇게 속도가 나올 수도 있고 아 이게 수직이 아니라면 다른 형태로 V 플러스가 생긴다고 하면은 얘는 B랑 컨택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B를 컨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직후의 속도는 정확하게 회전 운동으로 얘랑 벗어나지지 않게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 얘가 센터 오브 매스에 힘이 작용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아이고 부딪혔을 때 항상 붙어 있다. 붙어 있으면은 붙어 있는 형태로 회전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딪힌 직후의 속도가 이 B를 기준으로 수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는 F는 이 중심 방향으로 이 회전 방향에서 이 중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변화가 없어요. 토크는 R 크로스 F여가지고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여기에서의 R은 R BP로 볼 수 있죠. B를 기준으로 얘의 운동을 봤을 때 R BP의 여기가 P.
F가 작용하는 건데, 얘가 정확하게 얼라인되어 있는 방향이니까, 힘의 방향이 RBP와 평행하니까 얘는 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임펄시브 포스, 얘가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포스는 그 회전 운동을 만들어내지가 않아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작용하는 힘들, mg와 n이 있는데, 그럼 AMB에 의해서 AMB를 다시 기억해 보면, 토크는 HB의 관성력 플러스 VB 크로스 뭐죠? P 운동량이잖아요. 네, 이 B 관점에서 과운동량을 정의했을 때 VB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는 무시할 수 있고, 토크는 가운동량의 변화인데 얘를 마찬가지로 적분을 해주면 가운동량의 변화 HB의 충돌 직후에서의 충돌 직전 T 마이너스는 T 마이너스에서 T 플러스까지의 토크를 적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의 폴스는 이 토크에 의미가 없었고, 여기에서 작용되는 의미 있을 수 있는 토크는 수직 항력과 mg와 n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순간 부딪히는 상황에서의 델타 t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 이 다시 골프공으로 봤을 때 골프공이 어딨지? 이 자체를 보면 이 부딪히는 순간이 초고속 카메라로 되고 있는 거지만 그 t를 아주 측정했을 때는 아주 작은 형태의 시간이거든요. 아주 찰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t를 플랫했을 때 이 t-t 플러스에서는 발생하는 힘이 아주 0이다가 아주 잠깐 힘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다시 0으로 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펄시브 폴스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임펄시브 폴스는 굉장히 큰 단위로서 얘를 운동량이든 강운동량이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 임펄시브 폴스 자체는 뭐 중력이나 이 수직 항력이 작용하는 일반적인 힘의 크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큰, 몇십 배, 몇백 배는 큰 형태의 힘이에요. 그 상황에서의 운동량 변화가 있는 거지, 일반적인 힘에 대해서 DT는 아주 작기 때문에 얘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떠한 값이 있더라도 RBP가 방향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스코어가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0으로 근사합니다. 델타 T가 굉장히 1보다 작을 때 mg-n의 델타 T는 0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전체 시스템에서는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HB의 T-와 HB의 T 플러스 충돌 직전에서의 앵귤러 모멘텀과 충돌 직후의 앵귤러 모멘텀이 같습니다.
그럼 이걸 직접 계산해 보죠. 충돌 직전의 앵귤러 모멘텀은 RBP의 MV0. 그럼 이 첫 문제로 갔을 때 여기가 EX, EX, E2, EY 방향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RBP인 거잖아요. 그럼 RBP의 벡터는 이 A와 B로 표현한다고 하면 B의 기준으로서는 마이너스 2분의 1 B 2의 X 방향 더하기 2분의 1 A 2의 Y 방향으로 RBP를 쓸 수가 있어요. 그 V0는 처음에 그 V는 V0는 V0의 2의 X 방향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V0 벡터는 RB 벡터와 어, 마이너스 2분의 B 2의 X 2분의 A 2의 Y 방향 크로스 M V0 2x. 그럼 크로스 2x, 2x는 어차피 없어지니까 의미가 없고, 2의 y와 2의 z의 크로스는 y에서 z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g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2분의 a m v0에 마이너스의 2의 z 방향입니다. 2의 y와 2의 x를 크로스를 생각하면 z 방향에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리고 충돌 직후의 운동량을 계산해 보면 얘 충동을 직후에는 얘가 어쨌든 가정을 했었을 때 B에 붙어 있으면서 운동량이 변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수직인 방향으로 V 플러스가 생기고 이 수직으로 V 플러스가 생긴다는 것은 이 길이가 RBP가 여기 있고 여기에서 V 플러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R 클로스 V니까 크기만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얘와 얘는 수직이라서 얘의 길이는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의 루트인 거죠. 곱하기 VT니까 RBP 마찬가지로 똑같이 MV 플러스인데 얘는 이 길이에 정확하게 수직이니까 이걸 그대로 곱해주면 돼서 이 길이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MV 플러스 방향이 얘도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크로스라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Z 방향이지. 얘를 다시 정리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mv 플러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2의 zy. 그래서 이 두 식이 같기 때문에 그 크기는 v 플러스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a v 제곱. 그리고 여기 충돌 직후에 v 플러스 방향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v 플러스 방향, 폭 크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v 플러스로 얘가 부딪히자마자 컬브에 딱 정확하게 부딪히자마자 여기에 수직한 방향으로 V 플러스가 생기는데 얘가 이제 롤 오버를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점점 기울어져 가지고 아예 완벽하게 넘어갔다고 하면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넘어가기까지 이 V 플러스가 몇이 돼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얘가 정확하게 넘어갈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얘의 위치 에너지를 이겨내야 돼요. 생각을 해보면 얘가 엄청나게 긴 오브젝트라고 했을 때 얘가 커브에 부딪히려면은 얘가 넘어가기가 점점 더 어려울 거고 얘가 훨씬 더 높은 형태의 물체가 커브에 부딪힌다고 하면 바로 넘어갈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V 플러스가 발생하는데 이 V 플러스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를 이겨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맥스로 요구되는 위치 에너지가 몇이냐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OM인데 라인 됐을 때가 위치 에너지가 맥스가 됩니다. 어떠한 물체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이 COM이 얘가 정확하게 제일 높을 때 이 COM이 정확하게 높을 때 위치 에너지가 맥스가 되고 다시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회전을 하면. 그런 측면에서 그럼 여기에서의 높이는 이 길이 조금 그림이 더러운데 여기가 A가 가로였나요? A가 세로. 여기가 2분의 B고 여기가 2분의 A였고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돼서 COM이 제일 높을 때는 여기가 2분의 B, 여기가 2분의 A.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아까 루트 2분의 1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는데 2분의 1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일 때 위치 에너지를 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서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가 여기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만족하면 돼요. 즉 처음에 2분의 1 처음에 위치 에너지는 여기 기준으로니까 mgh mgh 다시 씁시다. mght 마이너스 더하기 2분의 1 mvt 마이너스 제곱이 여기서 속도는 2분의 그대로 쓰면 mgh t 플러스 2분의 1 mv t 플러스의 제곱이고 이게 0 이상이면은 얘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봤을 때 2분의 1 mvt 마이너스 제곱 mght 마이너스 mght 마이너스는 2분의 a 그래서 2분의 1 mga 플러스 2분의 1 m 얘는 v 플러스로 아까 쓰기로 했죠. 가 mg 2분의 1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래서 v 플러스의 제곱은 2씩 4 곱해지면은 m 다 빼지고 2분의 1 루트 a제곱 플러스 2분의 1 빠지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ga가 됩니다. 그럼 v 플러스가 이것보다 커야지 이게 최소의 v 플러스 넘어갈 수 있는 속도가 되는 거고 v 플러스는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제곱 v0 제곱이기 때문에 v0가 a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b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ga 보다 커야지 카가 롤오버가 된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식이 더러우니까 다시 쓸게요. a분의 a 제곱 제곱 b루트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c. 자, 이 식을 또 다시 나중에 해석을 해보면 좋은데, b가 만약에 a보다 엄청나게 크다고 합시다. 그럼 b가 엄청나게 a보다 커지게 되면은 이 값 자체가 그냥 엄청나게 커지게 되죠. a는 어떤 작은 값으로 무시할 수가 있고, 그냥 b에 관한 함수인데 b가 커지는 만큼 커지니까 b가 인피니트로 그 b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a가 엄청나게 작아지는 기준으로 봤을 때 b가 엄청나게 크다. 즉 아주 긴 형태의 하다. 그런 상황에서 요구되는 v0는 무한으로 갑니다. 반대로 a가 엄청나게 b보다 크다. 아주 높은 형태의 차는 당연히 그냥 닿기만 해도 쓰러질 것 같죠. 그랬을 때 v0는 0으로 갑니다. 이 자체가 시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팩트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뒤져버리긴 해지긴 했지만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컨저베이션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가정을 하였고 뭐 몇 가지의 가정이 있었어요. 포스가 COM에 작용을 하고 작용하는 동안에는 이게 B에 부딪혀서 회전 운동을 만들어내고 순수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럼 앵귤러 모멘텀이 이렇게만 보존이 된 상황에서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속도가 유지된 상황에서의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통해서 롤오버 될 수 있는 최소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조금 복잡했지만 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가야지 중복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는 조금 다시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풀 만한 시험 문제나 숙제들인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방금 했었던 것처럼 다시 쉬운 문제로 가서 개념 점검을 좀 해봅시다. 자, 예제. 파티클이 어떠한 이러한 식으로 힘이 작용되고 있는데 힘이 시간에 따른 함수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파티클의 속도가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아니, 처음에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힘이 작용을 하니까 파티클의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할 텐데, 그 변하는 상황에서 파티클의 속도가 YZ 플레인에 패러라는 상황이 될 시간을 구하고, 두 번째로, 그때 상응되는 파티클의 속도를 구한다고 합시다. 그럼 YZ 플레인에 대해서 패러럴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X, Y, Z일 때 이게 YZ 플레인인 거잖아요. YZ에 대해서 패러럴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VX가 0이라는 말이에요. VX가 없어야지. 그럼 VY와 VZ만 움직일 수가 있어서 YZ 플레인에서 패러럴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즉 A번의 문제, the time at which the velocity of particle is parallel to the YZ plane는 VX가 0일 때의 시간은 언제냐의 문제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운동량의 보전을 쓰는데 힘을 시간에 따라서 적분을 한 게 그 T2에서 처음 T1이라고 합니다. 운동량의 변화를 만들어내요. 이건 임팩트든 뭐든 상관없이 항상 적용되는 식이죠. 그랬을 때 F는 0부터 T까지 F의 식이 이거이기 때문에 8-6t 2x I 방향을 그냥 2x라 쓸게요.
플러스 4 마이너스 t의 제곱 2의 y 방향 플러스 4 플러스 t의 2의 z 방향을 적분을 한 게 운동량의 변화인데 얘를 결국 적분을 하면 8 마이너스 6t니까 8t 마이너스 2분의 1 3t 제곱해서 3t 제곱 2x 플러스 4t 마이너스 3분의 1 t의 3승 예 y 플러스 4t 플러스 2분의 1 t 제곱 예 제곱 이게 처- 나중에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건데 처음 속도는 주어지기를 150, 100, 250으로 주어졌어요. 아, 응? 여기에 파티클이 2kg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그래서 2 곱하기 V의 T는 VT를 결국 2로 나눠주면은 150 플러스 2분의 1 8T 마이너스 3T 제곱 빼 2X 플러스 100 플러스 2분의 1 4T 마이너스 3분의 1T 3승 2의 Y 플러스 마이너스 250 플러스 2분의 1 4T 플러스 2분의 1T 제곱 이렇게 적분으로 VT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원했었던 건 VX가 0일 때니까 얘가 0일 때 그럼 그때 계산할 T를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첫 번째로 T를 구했고 두 번째로는 그때 상응하는 벨로시티를 구하라고 해서 그럼 T를 여기에 구한 것을 이 VT에다가 넣어주다 보면은 V는 뭐 EX, 뭐 EY, 뭐 EZ 이거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아주 풀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얘는 VJ로 가는데 여기에서 부딪혀요. 그럼 부딪혔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튀겠죠? 이런 식으로 방향이 튀는데 그때 튀었을 때 가장 높이 도달하는 H가 있어요. 가장 높이 도달할 때까지의 X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 X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한 알파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예요. 코에피션이 뭐일 때에 대해서. 그럼 일단 어떻게 알파이면 이 알파를 기준으로 V0가 여기도 알파일 테니까 T 방향과 N 방향이 나눠서 N 방향에 대해서는 E에 따라서 속도가 발생되고 이쪽 방향으로는 VT가 유지가 되죠. V에는 이 방향으로 되고 그럼 여기에서의 T와 N 방향은 또 알파에 따른 콜디네이트니까 이 VT와 이 VN을 또 다시 VX와 VY 방향으로 나누어줘서 계산을 해가지고 VY와 VX를 계산하고 이때 VY가 0일 때,
y가 0일 때까지 h가 max가 되니까 그때의 t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vx를 곱해줘가지고 전체 x를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복잡한데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서 이걸 풀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숫자가 나갈 예정이니까 이제 잘 풀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